시작하겠습니다. 이 칠판의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종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이 세존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세존의 이 가르침은 12연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생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생과 사의 윤회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먼저 이 그림을 눈여겨보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색에 대한 이해가 세존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명색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명색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동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고대 인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변화 속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고대 인도인들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고대 그리스인들도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곳에서는 다 이러한 의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일체라고 하죠. 그 일체가 변화하는 것인데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 알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두 가지 대립적인 견해로 갈라졌다는 공부를 했죠. 하나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일체는 물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세계가 물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그런 이론들이 또 있었는데,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정신이라 영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부류의 학자들, 철학자들, 종교가들은 서로 다투었겠죠. 옆집 사람하고 다투는 것도 굉장히 오래가요. 그런데 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논쟁은 사생 결단을 냅니다. 왜 그래요? 이겨야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고 권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배 욕구와 결합되어 있어요. 뭘 안다는 것은 항상 모르는 놈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실체론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실체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아니야, 물질적인 실체가 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들은 화해가 불가능해. 굉장히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실체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하기로 하고, 세종께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실체가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출현하신 그 시대에 세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인도에 탄생한 거예요. 안심하세요. 세존이 설한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행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세존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복음. 그건 니우스요. 그런 니우스가 없었는데 세존이 그런 니우스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 이거 그 니우스니까 그대들도 잘 듣고 그대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볼지어다. 그래서 세존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Come and see. 믿는다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 영어로 believe라고 하지.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거기 보면 자기가 천사를 믿는다고. I believe in angel 그래. 천사를 보고 믿는 거요. 안 보고 믿는 거요. 안 보고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숭고하다고 취급을 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는 것은 뭐냐면 와서 내 말을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네 자신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고하고 내가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지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자규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겠죠. 믿음과 확신이 달라요. 세종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게 물질적인 실체로 되어 있다, 정신적인 실체로 되어 있다, 이런 논쟁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지금 금방 말한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2500년 전에 세존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좀 놀랍지 않아요? 세존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오늘 공부예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기는 조건 발생의 원리죠. 조건 발생의 원리는 조건 결합의 원리입니다. 조건 발생은 인과적 발생을 의미해요. 조건 발생의 명확한 이해가 뭐냐면 인과적 요소들이 조건적으로 결합되어서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조건 발생이 인과적 발생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함께 발생하고 함께 사라진다는 거겠죠. 여러분의 상식에서는 이것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원인이고 아들이 결과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발생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한 개인의 인식 안에서 함께 발생했다, 함께 사라졌다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지를 못해요. 남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면 아내라고 하는 인식이 함께 생겨나지를 못해요. 한 개인의 인식 속에서 인식이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세존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조건이 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결과가 결합돼 가지고 함께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명색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히 시작해 볼게요. 명색은 인도 사람들이 서로 대립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 일체에 대한 견해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쪼개져 있었어요. 명은 정신적인 것, 색은 물질적인 것.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실체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서로 대립했죠. 그런데 세존께서 이 명과 색을 합했어요. 그래서 명색이라는 말은 복합이라고 말했죠. 명과 색이라는 것을 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해요. 이것을 누가 찾아냈냐? 세존께서 찾아낸 것이죠. 명과 색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명이 색을 지배하는 것으로, 색이 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실체론을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색을 봅시다. 명색은 복합어예요. 그래서 복합어이기 때문에 명과 색의 그 결합을 부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명신, 색신 이런 말을 썼죠. 오늘은 신자를 생략했어요. 잘 보세요. 명은 심적 기능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명은 심적 행위이죠. 색은 물적 기능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색은 물적 행위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심적인 기능과 물적인 기능의 결합을 세존이 발견한 거예요. 이때 심적 기능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수상사초 자기죠. 사는 다른 말로 행위라고 그래요. 왜 사라고 썼냐면 의도를 강조하려고. 사는 의도를 강조하는 말이지만 행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상사, 수상행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이 수상행이 심적 기능인데, 심적 행위인데 어떤 기능이고 어떤 행위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수상행위라고 하는 심적 기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인식행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 행위를 이미지로 바꿔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기능이 뭐 하는 기능이냐면 감각하고 지각한 것을 작유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통해서 들어온 감각한 것을 이미지로 작유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세존께서 명을 정의할 때 세존의 아주 탁월한 그 방식은 뭐냐면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구성 요소를 나열해서 정의를 해요. 수와 상과 행과 촉과 자기가 명이다. 수상행은 감각행위를 이미지로 자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촉이라는 말이에요. 촉은 접촉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접촉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접촉을 한다 그 말은 의식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접촉하지 않으면 의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닭발을 나갔을 때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때 제자가 여쭈었어요. 세존께.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의 대답, 바라보지 마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시각 접촉을 하지 말라. 만약에 바라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라. 말을 하면 이 간단한 감각 접촉이 의로 들어가서 수상행을 작용하게 되겠죠. 내가 본 여자 중에서는 굉장히 예쁜 여자다.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다 지금 그 여자를 시각해서 이미지를 지금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자가 또 물었어요. 말을 걸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답은 뭘까? 야, 한국식으로 말할게. 정신 차려 이놈아. 그 정신 차려가 뭐냐면 사티를 확립하라. 사티는 뭡니까? 이것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내 마음의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쳐다보지 마. 쳐다봤으면요? 말을 걸지 마. 말을 걸었다면요? 정신 차려. 사티를 확립해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기능 가운데 있는 이 접촉의 기능을 갖고 의식의 기능이 전개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접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에 매달릴까요? 매달리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매달리는가? 매달리지 않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이유를 따지지 말아요. 이유를 따지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꼬드겨서 합리화시켜줘요. 네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마땅히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켜줘요. 그러면 그렇게 합리화를 했다고 해봐요. 합리화를 하고 나면 고통이 싹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완전하다면 바로 그 순간에 감정에 대한 괴로움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났다?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났다.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이 조건 발생은 그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후상행촉 자기가 명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후상행은 인식행위 또는 감각행위를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자기 의에서 일어나요. 정신에서. 의가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독을 만들기도 하고 우유를 만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만들어.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 색이란 무엇이냐? 색은 육내입처와 육의입처를 포괄해서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의 이 내적인 물질 기능과 색 성향 미촉법 이 외적인 물질 기능이 다 색에 속해요. 물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안이비 설신의 그 의가 물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이 말이잖아요. 신경물질, 호르몬의 물질 이런 말 들었죠. 의라고 하는 물질의 기능은 다른 물질 기능의 핵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의문, 전향, 오문, 전향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무엇을? 이게 심적인 기능이다. 마음의 기능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인식 기능이 의다. 만약에 의가 없으면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인식 기능은 그냥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일만 하냐면 이런 일만 해요. 안은 무엇인가를 단순히 보는 기능만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판단하거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눈을 보고 기억을 떠올리고 경험을 하고 하니까 막 눈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하고 의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한답니다. 안이 본 것을 의로 보내죠. 그것을 의문전향이라고 하잖아요. 의에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걸 하죠. 수상행을 만들어서 계속 이 일을 지속시켜서 촉해서 의식과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식과정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막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는 뭡니까? 이런 의식과정을 놔둬야 합니까? 이 의식과정을 단속해야 합니까? 단속해야 돼요. 이 단속하고 제어라니까 불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되게 신경질 내더라고. 자기는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서 절에 왔다는 거야. 그런데 단속하는 일이 자유가 없냐? 물어봤더니 벌써 그 말을 싫어하는 거야. 하도 단속하고 제어하고 훈계받고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할 행위를 마땅히 하는데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마땅히 하지 않을 자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정의해주면 여러분도 답답하죠? 그러면 그 자유가 우리한테 뭘 줍니까? 뭘 줄까요? 고통을 줄여주구나. 고통을 제거해 줍니다. 자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네가 네 행위의 자유 속에서 고통을 생산해낼 수도 있고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엄청난 자유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죠. 자기 행위를 단속하고 자기 행위를 제어하고 자기 행위를 단련하는 거,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자기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죠. 왜? 그거 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떨어지니까. 죽을 때 여러분이 번 돈은 통장에 다 남겠죠. 죽을 때 여러분이 산 전답은 들판에 다 남아요. 다 남들이 가져가죠. 자기 자식이 가져간다니까 뭐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자식 바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남이 못 가져가는 게 뭘까요? 행위를 못 가져가요. 12처에서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이 명신에 접촉을 해요. 여기 접촉이 일어날 때 이 심 기능이 움직이는 겁니다. 접촉을 해서 무엇을 해요? 이것에 대한 수상행, 즉 이미지를 자기합니다. 이미지를 자기에 내면 이 자기된 이미지를 뭐가 나타냅니까? 식이 나타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쁜 여자를 보았어. 나는 아름다운 모차르트를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식이 다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때 행위가 일어나면 모든 행위는 전부 심적 기능 속에 들어가고 그 이미지로 자기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떠돌아다니죠. 어디를 떠돌아다닐까요? 머릿속을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이미지로 자기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 될까요? 머릿속을 떠돌아다니다가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 이미지로 바꿔질까요? 의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의의 관심을 받는 순간, 즉 의의 관심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와 딱 마주하는 순간 의는 바로 이런 심적 기능을 전개해버려요. 그러면 이 심적 기능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명과 색이 접촉하는 거, 또 이렇게 식과 명색이 접촉하는 것을 지금 대충 설명하고 있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연기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상기해 보죠. 연기는 조건 발생입니다. 행위와 행위의 조건 발생이 있죠. 기억해야 돼요.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이 있습니다. 전 동영상을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이 중요해요. 모든 행위는 존재를 생겨나게 합니다. 어디에서?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이때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현상적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식별하지 못해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추가하자면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행위를 꾸준히 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심적 기능으로 이미지를 자기해 놓으면 부자가 됩니다. 머릿속에 부자가 없는데 밖에서 부자가 나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옛날 얘기처럼 막 자고 났더니 막 금덩어리가 집 마당에 떨어져 있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이미지를 항상 작용해야 돼요. 행위가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절대 부자 못 돼. 벌써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내가 이 공부를 끝끝내 이루리라 이렇게 발심을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 아이고 이건 선생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이거 어렵구만. 이거 끝난 거야. 끝났다고. 왜? 그 방정맞은 그 언행이 자기의 존재를 규정해버려. 행위가 존재를 산출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밖에 있는 존재를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산출합니까? 인식 속에 있는 현상적 존재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머릿속에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밖에 그러한 외부의 환경을 만나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꾸준히 자기 행위를 일으켜서 현상을 정립하면 그런 존재의 세계에 도달해요.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을 이해하려면 행위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적 행위 속에서 수상행위, 이미지를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용하는 습관이 남아있겠죠. 어디에? 성향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을 이해했다면 이 존재들의 조건 발생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인식 안에서 현상과 현상은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 현상과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 현상이 결합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존재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12연기에서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12연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식과 명색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세조는 이렇게 거듭거듭 말했어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다른 것은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는 상호작용을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공부할 사람은 달라요. 뭐 하나 들으면 그 말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의문을 일으켜야지.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12연기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무엇을, 어떻게. 식은 식별하다, 구별해서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식은 행위 일체를 변환된 현상을 보고 식별하는 거예요. 식이 식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인식 행위를 명에서 이미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식별한 것은 전부 명색인데 이 세상에는 명색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외에 이상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뭐가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 다시 명으로 돌아온 거예요. 명과 색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에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다시 뭐에 돌아온 거예요? 식과 명색이 조건적으로 결합됐다. 이 말은 식이라고 하는 알미, 대상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은 항상 무엇에 대한 알미예요. 무엇을 알았나 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무엇에 대한 알은 다 뭐냐면 이거예요. 명예 과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작용한 현상에 대한 알미예요. 그렇겠죠?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뭐냐면 명예 과정 속에서 작용된 것들이에요. 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알미 있고 어떻게 대한 알미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알은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하러, 난 저거 하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르고 완전하려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일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남을 속인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 알기가 어렵거든. 왜?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남을 속일 때 찝찝해, 불편해.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해. 이렇게 속여도 되만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이유로 지금 저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야 병이 덜 들어요. 여기를 잘 보면 이 무엇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명에서 나온 알미예요. 명에서 나온 알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쪽에 있는 색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자가 지나가. 여자가 지나간다고 하면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 시각행위를 조건으로 수상사가 생겨나요. 수상행위. 그래가지고 여자가 지나간다는 그 행위가 현상으로 작용되죠. 그러면 작용되면 한 번으로 끝나냐? 그 자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접촉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접촉이 일어나면 의식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한 생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엇에 대한 알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알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다시. 전에도 설명했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비소득적인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한 행위, 알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라는 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어떻게 알았지? 라고 물을 때 답은 뭡니까? 자기 한 거야. 뭐 한 거야? 자기 한 거야. 누가? 내가 내 중심으로 자기 한 거야. 12연기의 정점에 식과 명색이 있다고 설명했죠. 이 식과 명색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알미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12연기는 인간의 알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에요. 이때 참여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옆집 놈을 그렇게 미워한 것은 정당한 미움은 없어요. 그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조치를 못 취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흡다는 건 뭐예요? 그 인식행위가 명예 과정 속에 지금 투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 과정 속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 알미 전부 어떤 알미예요? 자기 중심적인 알미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탐욕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과 탐욕적이라는 말을 연결해 놨더니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더라고. 다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다 탐욕적이지.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일을 갖고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미지를 작용할까?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에 설명했잖아요. 일수사견. 물 하나를 보고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아귀, 물을 보고 먹을 수 있는 피로 봐. 인간, 음료수로 보죠. 물고기, 집으로 봐. 현상의 사람들, 물을 보면 뭘로 보인대? 유리 보물로 보인대. 그렇게 물 하나 가지고도 네 가지 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물에 대한 알미, 자기 된 것이라는 뜻이요. 그렇죠? 자기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탐욕이 개입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탐욕이 다른데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알미 바르고 완전하려면 이 두 가지 차원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고 절대적인 것을 믿고 이 세상을 탈출할 생각 말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중심의 무엇에 대한 알면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이 알을 자기하는가를 스스로 아는 날이 그날이에요. 세존이 설한 이 진리라는 개념은 암과 동일합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했다. 세상에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가득 찬 것이 뭐냐고. 세상에 가득 찬 것이 괴로움이요. 왜? 생로병사가 없는 집이 없어. 자식이 잃어가지고 애통해하는 여인에게 세존이 내준 숙제가 뭐예요? 사람 죽지 않는 집에서
곡식을 얻어와라. 가서 물어봐야 돼. 이 집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 믿겠어, 없겠어? 아, 그 여인이 돌아다니다가 그만 깨달았어. 뭘 깨달았을까?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찼구나.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헬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직 어린이요. 내일 아침에 한 대 얻어 터지면 억소리도 못하고 꼭 가죠. 변화라는 것은 무서워요. 그 변화가 지금 다칠지 나가다 다칠지. 세종께 와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나가다가 마차에 치여 죽은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한 알에 대해서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암들이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욕에 좀 부응하면 그렇게 세상이 즐겁고요. 자기 탐욕에 거스르면 그렇게 세상이 미워 죽겠어요. 무엇에 대한 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대한 알미 발견되는 겁니다. 고상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든지 이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 발생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면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사는 세상 괴로움으로 가득 찼어. 그 괴로움에 대한 너의 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설명해 줄게. 이 괴로움에 대한 너의 알은 너를 중심으로 자기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자기했다는 것을 알고 건버지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해탈하는 거야. 이걸 말해줍니다.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알의 구조가 조건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 암 속에는 두 가지 차원의 암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는 대상에 대한 암, 즉 무엇에 대한 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암이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대한 암, 어떻게 대한 암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싹띠를 확립한다면 무엇에 대한 알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에 대한 알을 통달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뭐가 있겠어요. 마치겠습니다.